우리나라에서 20, 30대 젊은 고혈압 환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7년 19만여 명에서 2021년 25만여 명으로 4년 새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 증가하는 젊은 층의 고혈압,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조준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고혈압 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혈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 2018년도에 미국에서 고혈압의 기준을 수축기 혈압을 130mmmercury 또는 이완기 혈압을 80mmmercury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는 수축기 혈압이 140mmmercury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mercury 이상인 경우로 현재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은 혈압의 정도에 따라 혈압이 약간 높은 1기 고혈압, 이보다 혈압이 높은 2기 고혈압,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100 사이인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고 2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감정, 하루 중에도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미국에서 좀 강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고혈압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혈압은 더 이제 일찍 발견을 하고 치료하고 관리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적시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졸중, 심부전증,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심장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0 낮아지면 뇌졸중에 발생할 위험이 40% 정도 감소하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진료 비용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질환을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 개개인의 예후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고혈압은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질환을 초기에 인지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고혈압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고혈압을 이제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큰 문제나 후유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두통이라든지 두근거림,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는 고혈압성 응급이라고 하는 질환으로서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매우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신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증에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 사업을 통해서 20세 성인의 경우 2년마다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직접 혈압을 재는 가정혈압의 측정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혈압이 젊은 층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2030의 고혈압 유병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30대 고혈압 유병률은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21년도에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30 환자 수가 약 25만 명을 늘어났는데요. 이는 4년 전에 약 19만 명과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렇듯 이제 청년에서도 고혈압은 드물지 않은 이제 질환이 됐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치료율도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20, 30대 이 젊은 세대 10명 중에 1명 이상의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젊은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비만이랑 스트레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그런 결과에 의하면 최근 젊은 연령에서 자극적인 음식 섭취와 외식이 늘게 되었고요. 반면에 신체 활동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중은 많이 늘게 되었고요. 네. 여기에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점점 증가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젊은 친구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활동은 더욱 줄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심해진 것도 최근에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게 된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들은 진단 후에 어떤 치료를 또 받게 되는지,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먼저 혈압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 환자로 진단이 되면 심내 혈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심내 혈관 위험도는 동반 질환, 심혈관 질환의 병력, 무증상 장기 손상의 유무, 그리고 체중, 음주, 흡연 등을 비롯해서 건강 관련 요인들을 조사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결과에 심내혈관 위험도가 저위험군인 1기 고혈압 환자는 일단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우선 시작을 하게 되고 이후 환자의 혈압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위험군이라든지 고위험군 1기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진단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고혈압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인 생활요법 개선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할 경우에 혈압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두 가지 치료 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심내혈관 위험도가 저위험군인 1기의 경우는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혈압 조절이 좀 가능할까요? 네, 생활습관 개선은 혈압 조절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만 혈압을 충분히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고혈압 약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압은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적정 혈압으로 유지하고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정 혈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혈압약 복용은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더 큰 혈압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염식의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거나 체중 감량을 꾸준히 하고 금연, 절주, 꾸준한 운동 등을 실천을 하면 고혈압 관리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뭐 병이 있으면 약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을 거부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그런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해서 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혈압 치료제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치료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 치료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분류를 하자면 안지오텐신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순서가 있습니다. 네. 각 약제마다 고유의 적용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금기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개개인의 혈압의 정도, 동반 질환, 위험 인자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고혈압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라고 하는 약제와 칼슘 차단제인데요. 두 약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생성과 작용 과정을 막아서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혈압 강화 효과뿐만이 아니라 심장 보호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꼭 사용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발현 시간이 빠르고 안전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이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께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약제입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고혈압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고혈압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고혈압의 위험 요인에는 이제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라든지 흡연, 음주, 이상 지질혈증, 당뇨, 복부 비만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본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점검을 하고 특히 가정에서 이제 자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스스로의 혈압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생활 수칙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도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고혈압이 나이가 어리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위험 요인도 좀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혈압 체크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조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